해가 밝았는데 네네. 다른 띠들은 많이 했는데 뭐 병오년 말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사주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유튜브를 봤을 때는 엄청 대박이 나신다 뭐 그런 거 많이 봤는데 한번 정확하게 한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도 살짝 지나간 것 같은데 병오년이니까 병오년 말띠뿐만 아니라 갑오, 경, 이모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살짝 지나갔으니까 올해는 병오년이니까 병오생에 대해서 확실히 집어달라 이거지? 네, 맞아요. 네네. 그것도 좋죠. 그래서 오늘은 병오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어요. 병오하면 불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올해는 뭐 적토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옛말에 5, 6월 염천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5, 6월에 그러니까 5, 6월 달에는 엄청 덥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은 양력보다는 큰 글씨보다는 작은 글씨, 음력을 많이 이제 사용을 했잖아. 네. 그래가지고 5, 6월 달이 제일 더워요. 절기상으로다가. 그래서 5, 6월 염천 같다라는 말은 세상에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올 해오가 2026년이 5, 6월 염천이야. 붉은 말도 있고 뭐 활기찬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말이 많겠지만 실상은 5, 6월 염천이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아주 좋고 나쁜 사람은 아주 나쁘고 이렇겠지만 그래도 뭐 항상 사람이 양당 간에 결정을 할 일은 아니잖아. 그치? 다 각자 태어난 날이 있고 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이게 지금 달이 가고 날이 갈수록 뭐 술렁술렁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다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올해는 이제 61살 병오생을 얘기를 하자면 61살 이제 환갑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돌이 돌아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달과 날에 따라서 물론 운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나쁜 사람도 있고 중간인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분들은 원래 태어날 때 이게 형제 부모를 따지자면 이게 형제 부모가 원래는 많게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형제 부모가 이제 빼어나다 아니면 조금 잘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형제 자매의 정이 돈독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활발하고 또 의리적이고 또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들이거든.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체로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보다는 형제를 먼저 앞서서 형제한테 먼저 정을 두고 배우자하고 약속이 있다가도 되돌아서 형제가 무슨 전화가 온다든지 이러면 형제한테 먼저 가서 상대편이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안 그러면 좀 배신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좀 싸움이 잦아지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병오생들은 대체로 호불호가 강해요. 그런데다 굉장히 강직하고 의리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직함을 좋은 데로 쓰면 좋은데 자기 고집을 외고집을 막 부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 안 좋은 데로 가겠지. 그러다 보니까 자아도취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 61세를 먹은 병오생 1월생들은 올해는 조금 추진력이 강하게 들어오는 때야. 그런데다 역마살이 진동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들 그런 걸 계획하거나 또 변화를 주고 싶은 계획을 하신 분들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 1월생을 맞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움직일 계획이 없다.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러면은 흔들림을 좀 조심하고 자기 중심적을 꽉 잡고서 가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지금 병오생 1월생들은 강한 데다 강한 걸 더 추구하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올해는 동업을 절대 나는 강조를 안 하고 싶어.
그래서 1월생들은 만약에 동업자가 있다 그러면 동업자하고 유대관계를 잘 보존해야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병호생을 맞은 2월생들은 올해 내가 조금 몸으로다가 자질구레하게 아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동기간 중에서 이제 아기 때 간 귀신이 아플 서는 때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병호년이 다가오면 이제 우리는 동자선녀라고 얘기 일컬었기도 하고 동녀라고 일컬기도 해. 그런 시인이 앞서서 괜히 우라가 치밀고 괜히 무슨 앞서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가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내 몸을 상하는 일이 생긴다 해서 과유불급이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천천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손해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3월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아주 매력적이고 이게 병호년 중에서도 매력적이고 굉장히 활달하고 분위기 메이커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어디 가나 환호를 받고 추대를 받고 추앙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때 3월생들은 우리 같은 제자들이 많다라고 나는 봐요. 그리고 또 웬만하면 조금 유흥 쪽으로 장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걸 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나는 추정을 해요. 그리고 또 빛이 나고 남을 예쁘게 해주고 가꿔주고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라고 나는 보거든.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는 3월생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뭔지 모르게 활력에 불어넣고 싶고 뭔가 될 것 같고 추진하면 무슨 일이든 내가 최고 튀어나갈 것 같고 최고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런 생동감이 느껴지고 그러는 때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올해 조금 자기 발전을 시키는 해로 맞이하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분들은 3월생들은 좀 좋은 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지껏 고생해서 내가 이루어 놓고 계획하고 했던 모든 게 조금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같은 거 하면 좋겠네요. 그렇지. 61에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겠어? 그래서 그리고 이게 3월생들이 결과지향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그리고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이게 굉장히 빠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천천히 한 발 한 발 짚어서 가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떤 조직에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언행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올해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고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너무 우쭐거리다가 실패를 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언행을 조금 삼가하고 조금 뒤로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다가 내가 낚아채면 훨씬 좋은 애가 되지 않겠어? 그쵸? 그랬으니까 그렇게 가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또 4월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4월생들은 원래 세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세심하고 꼼꼼하고 또 굉장히 육하 원칙을 따지고 또 손해보는 걸 싫어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좀 마음이 약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월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올해 자제분들한테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죠. 왜냐하면 자제랄지 밑에 형제랄지 또 아니면 내 부하 직원이랄지 그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는 애야. 왜냐? 이게 지금 4월생들은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때가 되었어요. 그러시고 웬만하면 그분들은 유야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좀 섬세하게 잘 챙겨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좀 밑에 사람을 포용하고 좀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또 자꾸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자기한테 이득이 더 훨씬 많지. 어느 분야든 그래요. 그래서 4월생들은 그렇게 하시면 올해 손해볼 일이 없지. 그리고 또 나머지는 덤이지. 나머지는 생기는 게 많으니까 나한테 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월생들은 그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웬만하면 올해는 조금 화를 자제하고 이제 건강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분들은 올해 뇌 쪽으로 오는 병이나 뭐 이목구비로 오는 병,
이런 거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왜냐, 올해는 그쪽으로 염증이 생긴다든지 또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쑤시고 이런 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자꾸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신경 쓸 일이 생긴다든지 머리가 많이 빠지는 사람 좀 더 조심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면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4월생을 봤으니까 5월생을 보면 5월생들은 이게 과정을 빼고 결과를 바랄 수도 있어. 모든 과정은 다 제하고 결과만 찬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는 식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조금 소심한 편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한문으로 얘기를 하면 녹이라는 거는 먹는 복을 얘기를 하거든요. 록. 먹는 복을 얘기를 해. 근데 그걸 가지고 있어요. 5월생들은 그 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병호생이라는 그런 생을 또 갖고 있잖아. 그런데다가 또 복을 또 갖고 들어왔어. 그러면 없는 이만 못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과정을 빼고 결과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왜냐면 이게 플러스 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거는 안 해야 되겠지. 그래서 너무 결과론적으로 가시면 손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건강면으로 보면 심장이나 또 신장 또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갑상선도 조금 여성분들은 갑상선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자제로 본다 그러면 자제가 올해는 시험운이 있는 아이들은 시험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관찰해서 알려주면 우리 엄마 최고다 아니면 우리 아빠 최고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자제가 뭐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올해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조금 신경 써서 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나는 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계산해서 넣어서 올 12월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손해를 안 보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거든요. 이제 또 6월생이 있잖아. 그쵸? 6월생들은 나는 귀인이 언제 들어와요? 나는 언제 부자가 될까요? 나는 언제 뭐 이런 게 들어오죠.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죠? 라는 말을 자주 하죠. 그죠? 왜냐? 이런 분들은 항상 결과가 조금 모자라요. 6월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안 나와서 그런 캐션 마크를 자꾸 할 때가 있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 병호년 6월생들 이제 좀 취득할 일이 많다라고 보죠, 저는. 그래서 좀 그런 취득하는 이익이 있으니 각자 개인마다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좀 자중하고 그러고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급한 성격을 버리고 조금 누르고 있으면 받을 복이 들어오겠지.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할 거다, 주식을 할 거다, 아니면은 뭐 부동산에 뭐 내가 묶어 놓을 거다, 이런 거는 조금 내년으로 미루는 게 좋아요. 왜냐, 올해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죠. 그래서 한 발 앞으로 가면 세 발 뒤로 물러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있으면 받을 복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지. 왜냐면 쓸데없이 앞서가서 내가 나 올해 운이 좋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좀 해야 되겠어,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겠어, 안 그러면 내가 코인이라도 넣어봐서 수많은 코인 중에 내가 두드려 봐야 되겠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지. 절대 그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좋은 때가 들어온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거를 잘 받아들이면 좋다. 그리고 이제 7월생들을 보잖아. 7월생, 8월생들이 내가 올해는 돈을 좀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돈을 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대박이네요. 7월생, 8월생들. 왜냐하면 병호년이라는 이 해가 이분들한테 받을 복을 주거든. 그래서 다 나쁘지 않다 그랬잖아. 다 나쁘지 않다, 다 힘들지 않다. 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서쪽에서 부는 바람,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쪽에서 서쪽, 서북쪽, 서남쪽 네. 이쪽에서 도움을 주게 되어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7월생, 8월생들은 그쪽 위치에 처해 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쟁취를 한다 라고 보지. 그래서 이분들은 올해 돈을 좀 만지지 않을까 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가까이 해도 좋지 않을까. 대박 나시는 분들이네요.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원래는 이 7월생, 8월생들이 제가 보면 병호년 중에서도 잘 산다고 봐요. 원래가 부자로 산다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부자로 안 사는 병호생들이랄지라도 7월생, 8월생들은 만약에 올해는 그게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거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올해 서쪽, 서북쪽, 서남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바람을 잘 맞으면 조금 위태로운 게 좀 자중이 되면서 중심이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뭐 구군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제가 뭐 구군을 논하겠어요.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지? 그리고 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구군을 운운하겠어, 그지?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도 봤을 때도 서남쪽, 서쪽, 서북쪽에 있는 나라들하고 친교를 맺으면 우리가 흔들흔들하는 이게 바람 앞에 풍전등화가 기둥을 좀 잡고서 좀 살아가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니까 바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 바람을 잘 타면, 우리가 뭐 항상 시쳇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 파도를 잘 타야 되고 분위기를 잘 타야 되고 부는 바람을 잘 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렇듯이 지금은 그런 때다라고 나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병호생들이 봤을 때 병호생들이 그쪽에서 조금 뭐 지인이랄지 또 부탁 청탁을 하는 거랄지 아니면 뭐 내가 그쪽에서 사업을 한다랄지 아니면 그쪽에 바람이 분대될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없겠지. 나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8월생들은 올해 조금 쇠로 만지는 그런 의료사고, 교통사고, 기계사고, 또 내지는 이런 거, 그리고 또 어디에 빠지는 거, 뭐 요즘 그런 거는 없겠지만 뭐 어디 구덩이에 빠진다든지 맨홀에 빠진다든지 이런 거 없도록 잘 그것만 주의하면 제가 볼 때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7월생들은 아까 7월생 하다가 8월생 얘기가 나와서 그냥 지나갔잖아. 그치? 7월생들은 올해 조금 이제 역마살이 도진다. 그러고 또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또 아니면 내가 건강상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병호생들 7월생들은 올해 조금 상문이 들어요. 그래서 상이 날 수도 있겠지만 뭐 꼭 상이 난다기보다는 내 주위에 또 내지는 내가 그런 애군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는 게 제가 볼 땐 좋다라고 봐요. 사람이 좋다고 아주 좋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또 9월생들을 보잖아. 9월생들은 올해 인호술 삼합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 수도 있어. 삼합. 응? 궁합을 안 봐도 돼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9월생들은 이게 좀 뜨거운 가운데서도 내가 몸을 식히는 추세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세를 낮춰서 항상 사람을 대해도 뭘 대해도 그렇게 지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직을 하거나 이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웬만하면 참아주면 좋겠다. 그냥 가만히 계셔서 올해는 조금 자중하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올해는 웬만하시면 뭐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산소를 만진다든지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나무를 벤다든지 흙을 판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좀 자중하고 있는 해로 그냥 그러셔도 무난한 해가 아니겠느냐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9월생들은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0월생들 제가 보면 이게 우리 고객님들을 보면 10월생들이 참 많아요. 근데 10월생들은 참 받을 복도 많아. 보면 복이 많은 편이야. 그때 오곡백과가 다 수확할 때라서 그런지 아주 추수감사절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0월생들이 좀 받을 복은 좀 있는 편이야. 그렇기는 해도 올해 병오년은 끊어질 절자가 들어요. 10월생들은 끊어질 절자가 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절명에 들은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연법 또 뭐 배우자법 또 뭐 내지는 너무 배우자들한테 너무 집착이라든지 잔소리 또 안 해도 되는 뭐 간섭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 이게 지금 10월생들은 끊어질 절자가 들어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작용을 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10월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자든지 아니면 사귀고 있는 여친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이라도 내가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라든지 이러면 아까 말했듯이 너무 집착하지 마라. 너무 간섭하지 마라. 너무 그냥 이게 옳다라고 막 밀고 나가지 마라 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 그게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10월생들은 지금 아까 내가 복이 들어있다 그랬잖아. 네. 병호가 복이 들어있는데 역시 10월은 또 하늘문이 열리는 때야. 하늘문이 열리는 때라서 이 하늘에서 복을 주고 천복을 내려주는데 그거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잖아. 그지? 네. 그런데 이게 또 그런 쓸데없는 가십거리에 또 싸움에 관제에 뭐 또 관청일에 뭐 네가 옳소 내가 옳소 이렇게 싸우는 일을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10월생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마무리해 갖고 가면 올해는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11월생들은 올해는 이제 내가 보면 자 올해를 잘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저는 틀리게 보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자식들을 조금 조심해야 돼. 왜냐면 뭐 지금 60 하나에 자식 낳는 사람은 없겠지. 그렇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없을 거야.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장성한 아들 딸들 조금 신경 쓰는 해라서 싸우면 안 돼. 그리고 뭐 혹시라도 뭐 재산 문제 또 뭐 벌써 60 하나에 뭐 상속 문제를 논하겠어.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런 게 있거나 그리고 뭐 자제들이 뭐 사업 자금을 대줘라 뭐 아니면 영업 자금을 대줘라 아니면은 뭐 혼인하는 자제들이 많아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게 잡혀 있으면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그리고 또 너무 안일하게 딱딱딱 끊어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애둘러서 술렁술렁 해가지고 잘 넘기면 좋다. 왜냐하면 남자는 이게 지금 11월생들은 자제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순이 악순이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왼수를 만들지 마세요. 그러시고 여자는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애인을 구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아주 좋지. 그런 인연, 연인 그런 법이 들어온다라고 보죠. 저는. 그리고 소원했던 부부관계도 조금 돈독해지는 때다. 라고 나는 봐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초반에 그랬지. 여자들은 이 병호생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를 일단은 무시하고 형제를 먼저 생각한다. 연인을 무시하고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한다. 또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먼저고 배우자는 뒤다. 그리고 이게 아주 멋있고 괜찮은 남자였는데 이게 자꾸 찌질해지지. 이런 게 들어있다. 왜? 이 병호생이 아까 온유월 염천이라 그랬잖아. 너무 강해. 그렇기 때문에 화초가 자라야 되잖아. 이슬을 머금고 무럭무럭 자라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메말라서 뜨거운 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조금 죽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조금 소원했던 부부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서로 좀 화해하는 그런 해로 삼으면 어떻겠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법을 잘 만들어가면 여자는 아주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올해는 염증 같은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11월생들은 염증 나는 거, 또 부스럼 나는 거, 또 저기 뭐야 혈액순환 잘 되게끔 하는 거, 그리고 쓸데없는 약물을 너무 섭취하는 건 몸에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고 또 12월생은 이 12월생들은 좀 책임감이 강하거든. 그리고 내가 모든 거를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뭐가 병폐냐면 내가 다 해야지 직성이 풀려. 그리고 내가 했던 거를 보고 이게 딱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잘 해갖고 나가야지 좋다고 여겨. 근데 나라는 나 혼자 지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나가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생들은 올해 절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12월생들은 내가 볼 때 습기를 머금고 있잖아. 응? 계절상 습기를 머물고 있는 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주 따뜻한 온기가 쐬어지니까 어떻게 돼? 따뜻한 온기가 들어오는 때 아니야. 그치? 나를 좀 데워주는 쪽이니까 습한 걸. 그래서 말려줄 수도 있고 또 데워줄 수도 있고 또 따뜻하게 나를 보듬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겠어? 아주 좋겠지.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있는 해운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병호생 12월생들은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고 보고, 대신에 인간관계는 좀 조심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구설에 쌓일 수도 있어. 구설에 쌓일 수도 있고, 그래서 쓸데없는 오지랖은 안 떠는 게 좋고, 또 뭐 조언이랄지 또 누구를 뭐 길라잡이 할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만약에 학원 선생이라든지 교사라든지 뭐 또 교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인 걸 맡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수업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즘은 너무 애들이 똑똑하잖아. 그래서 그런 개입이 되면은 안 되잖아. 그것도 하나의 구설이. 그럼 구설이지. 그게 제일 큰 구설이야.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 12월생들은 그렇다라고 봐요. 그리고 12월생들은 이 지금 병오년, 해오년에는 어쨌든지 간에 위나 장, 간 이거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 병으로 조금 앓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병오년, 해오년을 통틀어서 보면 나쁘지는 않은 해인데 이게 이제 호불호가 갈려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서 잘 흘러갔으면 좋겠고, 1년 12달 생일을 가진 사람들은 각자 틀리지만 그렇게 아까 말씀 열거한 대로 그렇게 넘어가면 아주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전부 다 건강하고 전부 다 좋은 일만 있고 잘 풀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어요.